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제가 실패했던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실패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한 작년쯤이었을 거예요. 작년이었고 겨울이었나? 네, 맞다. 아니다.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애견 관련해 갖고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 넘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운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회사 인프라 없이 한번 해봤는데, 다른 거는 나쁘지 않게 잘 된 것 같은데, 그 중에 두 가지 상품이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재고가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이 어떤 이유로 실패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제가 상품을 초이스할 때는 당연히 구매평도 굉장히 많았고, 또한 키워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언뜻 봐도 바로 아시겠죠? 경쟁력 있는 키워드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일단은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상품을 그림 파일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거 땡땡이 가방인데요. 한 개 나갔나? 두 개 나갔나? 아니다. 한 10개, 한 10개 안 나갔을 거예요. 많이 안 나갔어요. 재고는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그게 왜 안 나갔냐면요. 일단 이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이 상품은 뭐냐면, 강아지들 있잖아요. 강아지들 이렇게 가방에 넣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이동 가방이에요. 근데 이 이동 가방이 왜 실패했냐? 제가 작년 가을에 소싱을 했어요. 가을에 소싱을 했는데 그 상품이 당연히 저는 겨울에도 팔릴 줄 알았어요. 근데 겨울에는 날씨가 춥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팔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데이터 분석을 해봐도 생각보다 조회수도 많고 검색량도 많고, 그리고 다른 사이트 보니까 이와 비슷한 상품들이 막 팔리는 것 같아서요. 근데 제가 여기서 착각했던 게 뭐였냐면요, 그런 누적 구매량이나 누적 구매 후기들은 여름이나 초가을에 쓰여진 거였는데, 제가 그냥 좀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 봄에 팔으려고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실패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 실패가 주는 교훈은 굉장히 많았어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만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두 번째는 계절적인 요인도 분명히 넣어야 되는데 데이터 반영할 때는 너무 최근 것만 봤다. 작년 것도 보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좀 마음이 급했나 봐요, 그때는. 그리고 사실 자신감에 취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싱을 할 때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방이 되게 예쁜데 좀 안타깝게 됐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반려동물을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분야를 선택을 한 것이 페인 중에 하나였다고도 보는 거죠. 네, 두 번째 실패했던 아이템은 뭐냐면요, 이거는 실패는 아니고 한 절반의 성공 정도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상품을 실제로 보지 않고 주문을 해서 소싱에 실패한 경우가 될 수 있겠어요. 이번에는요, 한번 꼼꼼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비슷한 업자나 구매 후기를 꼼꼼히 읽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 거였는데 뭐였냐면은, 제가 상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동 가방이에요. 근데 이동 가방인데 이거는 투명한 케이스가 돼 있어서 구멍이 이렇게 나아져 있고, 그 안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넣어서 이동할 수 있는 가방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실패했냐면, 저는 이제 검은색하고 핑크색하고 2개, 그레이하고 3개를 주문했는데, 나머지 사이즈는 잘 팔렸어요. 근데, 스몰 사이즈가 하나도 안 팔린 거예요. 아니, 팔렸어요. 근데 죄다 반품인 거예요. 왜 반품된지 아세요? 정말 스몰이에요. 너무 스몰이어갖고, 정말 작은 강아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요가 너무 적은 부분을 제가 굳이 상품 구색을 맞추겠다고 사이즈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이즈는 잘 나갔는데 스몰 사이즈는 재고가 이만큼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보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또 제가 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꼼꼼하게 조사해보지 못하고 지레 짐작으로 시켜갖고 재고를 안고 가게 되었어요. 이거는 어디다 팔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잘 팔려야 하는 시기에도 반품이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고객들이 반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반품하는지 아세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라고 반품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잘못 시킨 거니까 배송비를 환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크래치가 났어요. 뭐가 났어요. 이런 갖가지 핑계로 어마어마하게 반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좀 눈으로 좀 보고 시킬 걸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눈으로 보고 못 시키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눈으로 보고 싶은데 이걸 일일이 다 중국에서 주문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둘 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상품이랑 지금 말씀드린 상품이랑 둘 다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던 상품이었어요. 제가 조금 더 기민하고 영민하고 꼼꼼하게 움직였더라면 국내에서 한번 주문을 해봤을 것 같아요. 주문해보고 눈으로 확인해보고 이런 거구나, 이 정도 사이즈구나 하고 다시 반품시키면 되잖아요. 착불비는 제가 부담하겠지만은 내가 당장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주문할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 재고로 그냥 집어넣고 하면 되는 거니까 했어야 되는데 빨리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됐어요. 이전에 병행 수입은 안 그랬는데 이번에 애견 쪽은 너무 핫하다고 해서 제가 직접 샘플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샘플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 2개가 실패가 나고 나니까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여러분도 그런 2가지 예를 드렸지만은 이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품 소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아이템 스카우트, 그리고 셀러 마스터, 다모아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내가 찾은 상품에 대한 검증을 위한 도구로 쓰는 건 좋지만 100% 의존을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데이터들도 가끔은 거짓을 말할 때가 있어요. 특정한 시기에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듯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평균화해서 나게 되면은 분명히 데이터는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셀러의 직관과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지식이 해박하셔야 그래야지 좀 실수하지 않는 소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 2 상품은 망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네이버에서 온꿈사 카페 딱 치시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구매 대행 하시는 분, 병행 수입하시는 분, 그리고 공급자,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플랫폼을 개발 중이신 분, 여러분들이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카페예요. 저희 카페에 오셔서 좋은 글 남겨주시고 정보 공유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